2020 6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6강입니다. 6강 요거 봅시다. 뭐 빛의 광합성은 아니고 빛을 어떻게 이제 식물이 이용하는가 그 얘기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빛을 이제 그 식물이 이용을 하는데 그다음 씨앗 발화 과정과 그다음에 음지 회피 과정에서 파이토크롬이라는 물질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파이토크롬이라는 물질이 작동을 해가지고 씨앗 발화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 그 음지를 회피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 두 문단은 이제 씨앗 발화 과정에서 이제 파이토크롬이 작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여기 그 뒤쪽 그죠? 이 뒤쪽 문단은 음지 회피 과정.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크게 뭐 그죠? 어려운 게 없다. 봅시다. 빛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광합성할 때는 당연히 쓰지. 광자, 빛광이니까. 뿐만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이제 유도해낸다. 그 유도가 이제 두 가지, 그죠? 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요 과정에 이제 주로 관여하는 빛은 청색광과 적색광이 있다. 이들은 각각 청색광 광수형체와 광을 수용한다, 그죠? 광수형체, 적색광 수용체를 통해서 식물이 이제 흡수가 되는데, 광수형체는 뭐냐? 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일정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 아니면 뭐 화합물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광수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거 이제 광수형체다. 그죠? 식물의 경우 청색광 광수형체와 적색광 광수형체가 각각 청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한다. 얘는 청색광 광수형체는 청색광을 흡수하고 적색광 광수형체는 적색광을 흡수한다. 청색광 광수형체는 이제 크립토크롬과 이런 걸 이제 이고 그죠? 얘들이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청색광 광수형체는 이제 크립토크롬이고 그죠? 그 자체네. 크립토크롬이 청색광 광수형체입니다. 그다음에 적색광 광수형체가 이제 파이토크롬은 적색광 광수형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씨앗의 이제 씨앗 발화 과정, 식물의 씨앗 발화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의 이제 과정을 유도한답니다. 씨앗 발화 과정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또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한다. 어떤 게 파이토크롬이 그죠? 적색광 광수형체가 이거는 청색광 광수형체가 아닌 거예요. 얘들은 적색광 광수형체다. 그죠? 크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씨앗 그죠? 발화 과정에서 이제 파이토크롬이 작동하는 방식, 뒤쪽이 음지 회피 과정에서 이제 그 파이토크롬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 일단 뭐 씨앗 발화 과정부터 봅시다. 식물 종자에는 빛 유무가 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발화가 된다. 그죠? 그런 종자가 있는 대신에 있지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어떤 광발화 종자. 그 다음에 빛이 없어야지 발화가 쉬운 암발화 종자. 종자가 따라 다르네요. 그죠? 광발화 종자가 이제 상추, 쑥갓. 빛이 있어야 되는 얘들은 그죠? 그런데 파종 시에 흙을 이제 얇게 덮어가지고 빛이 침투할 수 있게 해야 이제 발화가 촉진된다. 이거 반대로 뭐 토마토, 수박 이런 것들은 이제 암발화 종자가 이제 깊이 넣어야 되겠네, 그죠? 종자는 파종 시에 이제 빛이 닿지 못하도록 충분히 깊게 심거나 흙을 두껍게 덮어야 된다. 이해되고 1930년대 과학자들은 상추 씨의 발화 과정을 연구했다. 상추는 광발화 과정 종자 조금 얇게 그죠? 심어야 되는 거.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 파장의 빛을 쐈다.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을 쐈다. 단색광이 조사된 상추 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했다. 얘들은 뭐 빛이 있어야지 이제 발화가 된다 그러지 않나? 그죠? 빛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뭐 빛을 쐈대. 그 결과 660 나노베타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한 경우에는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 적색광 660 나노베타 파장.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에
근적외선 이건 이제 가시광선을 벗어났네요. 파장이 길겠지, 그죠? 730 나노메타 파장인 요건 적색광이고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이고 요건 이제 가시광선보다 더 긴 파장의 어떤 적외선 파장 730 나노미터 파장을 근적외선을 조사하니까 빛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추 C보다 발화율이 더 낮았다. 이거는 뭐야? 빛을 안 쏜 것보다도 더 못하네, 그죠? 적색광 근적외선 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적색광 빛이 가시광선 중에 적색광을 받은 놈이 가장 발화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아예 안 쏜 놈, 빛을 안 쏜 거, 그 다음에 730 나노, 그죠? 그러니까 근적외선을 쐈을 때 발화율이 나왔다, 그죠? 그 순서대로 이제 발화율이 낮게 나온다.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 조사한 경우에 어떨 때는 적색광, 어떤 때는 근적외선 썼는데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된다. 이거 뭐 적색광 근적외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쏜 놈에 따라서 이제 그 발화율이 결정된다. 각각의 광선을 한 번만 조사한 경우와 발화율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적색광 그다음에 근적외선, 적색광 근적외선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맨 끝에 맞은 놈에 따라서 이제 발화율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적색광 맞은 놈이랑 똑같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적색광 근적외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적색광을 쏜 거야. 근데 걔가 그때 발화율이랑 그냥 애초부터 계속 적색광 쏜 발화율이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인 거지. 차이가 없었대. 즉 적색광과 금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가역적이다. 광가역적. 가역적이 뭡니까? 비가역은 뭡니까? 가역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비가역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적색광 근적외선 맨 마지막에 적색광을 쏘게 되면 그때 이제 발화가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적색광 근적외선 교대로 하다가 근적외선을 쐈을 때 발화가 적게 되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쏘는 놈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 나는 거니까 뭐 가역적이다, 광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죠?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결과를, 그죠? 마지막에 뭘 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광가역적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 별 내용이 어려운 게 없었죠. 적색광과 근적외선에 이제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수형체가 이제 파이토크롬이다. 어차피 파이토크롬 얘는 적색광을 받는 거니까, 그죠? 파이토크롬. 그 근적외선을 받아봐야 뭐 발화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적색광을 받아야지만 발화율이 올라가죠. 하여튼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적색광 광수형체, 그죠? 파이토크롬이다. 대부분의 파이토크롬은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이므로, 그죠?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된다. 그러니까 광가역적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죠, 그죠? 뭐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맨 마지막에 조사하는 걸로, 그죠?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상호 전환된답니다. 적색광 흡수 형태인 PR, 그죠? 레드겠죠, R이 이제. 그 이제 파이토크롬은 PR이라는 어떤 그 파이토크롬, 그 PR 자체가 이제 파이토크롬이에요, 그죠? 적색광 흡수 형태 이제 PR 파이토크롬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며 근적외선 흡수 형태 이제 PFR, PFR의 이제 파이토크롬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PR이 파이토크롬인데 얘가 적색광을 흡수해 가지고 PR의 형태로 PFR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전환되면 PFR은 근적외선을 받으면 PR로 전환된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근데 PR과 PFR이 이렇게 상호 전환이 된대. 이건 빛에 유도되는 상호 전환은 빛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이제 발화를 조절하는 스위치 작용을 한다. 스위치가 뭡니까? 키면 불이 들어오고 끄면 불이 꺼지고 이런 거잖아요, 스위치, 그죠? 이게 상호 전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PR이 적외선을 받으면 적색광을 받으면 PFR로 바뀌고, PFR이 어떤 그 근적외선을 받으면 PR로 바뀐다. 이렇게 상호 전환이 된다. 그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지. 봅시다. 그 PR과 PFR은 뭐다? 그죠?
파이토크롬이다. 둘 다 파이토크롬입니다. 그죠? 적색광을 받은 상추 C의 이제 PR이 PFR로 전환이 되죠. 그죠? PR이 적색광을 받으면 PFR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 내 반응들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적색광은 자극을 하며, 그러니까 PR이 있다가 적색광을 받아가지고 PFR로 전환이 되면 막 이제 그 막 자극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발화가 되는 거고,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근적외선을 받았어. 그러면 근적외선을 받으면 지금 막 PR이 PFR로 바뀌었었는데 PFR이 이제 다시 이제 PR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지. 전환이 돼가지고 발화가 억제된다. 그러니까 PR이 있으면은 발화가 억제되고 PFR이 있으면 발화가 잘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죠? 발화가 되고 발화가 안 되고, 그죠?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죠? 자연 상태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어떤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 기작이라는 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뭐 기본 원리, 뭐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기본 원리, 그죠? 그게 이제 기작이다. 작동 원리 뭐 이런 거겠지. 어디 갔나 기작이. 요런 어떤 그 파이토크롬의 어떤 작동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빛이 뭐 근적외선만 쏘거나 아니면 뭐 적외선 적색광만 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봅시다. 식물은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C가 암 상태에 놓여 있으면 파이토크롬은 PR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PR 자체 PR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PR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화가 억제되잖아요. 그죠? 근데 PFR로 바뀌어야지만 적색광을 받아가지고 PFR로 바뀌어야지 이게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암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는 PR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생길 때 파이토크롬이 생길 때 PR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 C가 이제 햇빛을 받았어. 그러면은 뭐 온갖 빛이 다 들어오겠지. 뭐 적색광뿐만 아니라 뭐 청색광도 올 거고, 뭐 자연광이니까 근적외선도 오고 그러겠지. 그렇게 조사되면 파이토크롬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포함한 모든 파장의 빛이 받게 되죠, 그죠? 이때는 이제 PR만 바글바글 있었죠, 그죠? PR만 있었는데, 근데 PR이 중에서도 이제 근적외선 받은 놈도 있을 거고, 자유선 어떤 청색광 받은 놈도 있을 거고, 적색광 받은 놈도 있을 텐데, 그죠? 어쨌든 PR이 적색광을 받은 놈은 PFR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 좀 늘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광 속에도 적색광과 근적외선이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있겠지. 만약 50대 50이면 1대1로 PR과 PFR이 그렇게 비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이 된다. 그죠? PR이 이제 PFR로 전환이 된다. 그죠? 만약에 그 PR이 이제 적색광을 받은 PR은 PFR로 전환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PFR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식물의 햇빛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PFR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놈이 빛을 받았구나. PR만 바글바글 존재하면 얘가 빛을 안 받았구나. 암 상태구나. 그죠? 근데 이제 햇빛을 받았어. 햇빛을 받으면 온갖 빛이 들어오는데 뭐 근적외선을 받은 놈도 있을 거고 적색광을 받은 놈도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적색광이 50% 근적외선이 50%라면 PR이 PFR로 바뀌는 것도 한 50%. 그러니까 PR이 50% 전환이 된 게 한 50%.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PFR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햇빛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인지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죠? 식물이 이제 햇빛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지? PFR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죠? 즉 C가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되면 PFR이 생겨서 발화가 유도된다. 이거 뭐 PR이 전부 다 100% PFR로 바뀌어야지만 발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PFR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죠?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하게 되면 발화가 시작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죠? 발화가 유도된다. 요렇게 보는 게 이제 씨앗 발화 과정에서 이제 파이토크롬이 작동하는 방식, 이다. 요거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음지 회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파이토크롬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이제 빛의 질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빛의 질. 햇빛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그치? 낮 시간 동안 PR과 PFR의 이제 상호 전환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치, 뭐냐고 50% 50%면 그죠? 1대1로 생기겠지. 그죠? 존재하겠지. PR이 1, 그 다음에 PFR도 1,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평형에 이르게 된다. 그죠? 이때 두 형태의 파이토크롬의 양의 비율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상대적 비율을 뜻한다. 그죠? 1대1이면 1대1, 2대1, 1대2면 1대2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이러한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 변화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러니까 빛의 질이라는 게 뭐 적색광과 이제 근적외선의 비율을 말하는 거겠네. 그죠? 뭐 질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품질, 그죠? 그러니까 뭐 적색광이 몇 %고 뭐 근적외선이 몇 %다 뭐 그런 걸 말하는 모양이네. 빛의 질이라는 게 이해가 있네요.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음지 회피 반응이 그 예다. 빛의 질의 변화, 그러니까 뭐 근적외선과 적색광의 어떤 비율,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응해서 빛이 이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음지 회피 반응이 이제 그걸 설명할, 그게 영향을 준다. 봅시다.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키가 큰 다른 나무들에 가려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강한 빛이 필요한데 가려갖고 빛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음지를 회피해야 되겠죠. 양지로 뻗어 나가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가 큰 놈들은 근적외선보다는 이제 그 파장이 좀 그나마 좀 짧은, 파장이 짧다는 게 뭡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너지 많은 걸 맛있는 부분만 골라서 먹겠지. 그리고 이제 맛없는 근적외선 같은 거는 이제 버려버린다. 이 나무에 도달하는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그 키 작고 가려가지고 그 맛있는 거, 에너지가 높은 거, 고열량의 것들은 큰 나무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열량이 좀 낮은 거, 파장이 긴 거, 근적외선들만 비율이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근적외선을 받게 되면 PFR이 전환된 PR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적외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근적외선을 받으면 PFR이 PR로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R이 많겠지. PR이 많아진다.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을 흡수하지만 근적외선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나뭇잎, 그 키 큰 나무들이 적색광을 흡수하는데 근적외선은 흡수를 못해. 그죠? 이렇게 효과적이지. 왜냐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죠? 에너지가 높은 것만 빨아먹고, 좀 에너지가 좀 낮은 것들은 진짜 버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키 작은 나무들이 근적외선을 많이 받는다.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율 변화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쪽으로 자라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키 작은 나무가 그러니까 PR이 많은 거야. 그죠? PR이 많으면 안 되지. 얘는 지금 PFR이 많아야지 좋은데, 그죠? PR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그 PR이 많다? 이러면은 빛이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영양분을 이용해 가지고 쭉쭉쭉 그 양지로 뻗어 나가야 되겠다. 음지를 회피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진 거지. 반면에 다른 나무에 의해서 이제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 생으로 다 빛을 다 받아. 그러면은 햇빛 직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색광을 다 모조리 다 받겠지. 그러면은 PFR의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뭐 지금 양지인데 양지로 나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 키를 키우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위쪽으로 자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위쪽으로 자라는 생장은 필요 없겠지. 그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곁가지로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 이해가 된다. 그죠? 이해가 되네. 그렇구나. 그죠? 어쨌든 뭐 PFR이 생기기만 하면 발화가 된다. 요게 이제 씨앗 발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PFR이 보다 이제 PR이 많을 경우에는
음질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양지로 뻗어 나가려고. 그죠? 피를 빨리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쭉쭉쭉 뻗어 나간다. 그런 원리가 있었겠네요. 그죠? 예,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